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급락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의 저기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주중 가능성이 있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31일 공매도 재개 등 다양한 이벤트를 둘러싼 경계감에 오늘 증시 날씨는 다소 구름 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라는 단기 악재에 더해서 방산주 전반이 지난주 흐린 날씨 보였는데요. 오늘은 먹구름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휴니드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미 공군의 차세대 첨단 전투기 개발 사업자로 미국 항공제조사 보잉을 선정했다는 소식에 보잉의 2대 주주인 휴니드가 영향을 받고 있고요.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에이스테크 그리고 포메탈 두 자릿수의 급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요.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 면제를 추진키로 하면서 면세점과 여행, 화장품 등의 이 중국 소비주들 맑은 날씨 보입니다. 면세점 쪽에서는요, 대구백화점, 글로벌 텍스프리, 넥스트아이 등의 종목들, 여행 쪽에서는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 등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입니다. 이외에도 엔터와 자동차, 양자, 컴퓨터 등의 테마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SPC 삼립입니다. 빵 안 좋아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기업의 빵 종류들 한 번쯤은 사드셨을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서도 지난주 삼립이 프로야구와 협력해서 내놓은 신제품 크보빵이 출시한 지 3일 만에 100만 봉이 판매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투심을 자극 맑게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네이처셀이 개발한 이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이 지난주 한국 최초로 미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상 시험 결과가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되게 되고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네이처셀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 장에서도 맑은 날씨,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 쾌청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아스탁은요,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네.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해볼 텐데 지난주부터 시장이요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좀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공매도 재개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인 건지 이유도 궁금하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맞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 특히 국내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까 물론 뭐 정말 오프 더 레코드는 아니지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앵커님도 저한테 여쭤봤는데 시장이 왜 이렇게 가는 게 없냐라고 아마도 지금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본다면요.
지금 개인, 뭐 외국인 기관 전혀 뭐 시장의 매수 매도의 포지션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서 현재 시간 1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억 매수를 한다라는 건 매수도 매도도 아니고요. 기관 쪽에서도 현재 270억 정도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 말고는 500억 매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 부분도 전혀 강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양시장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 기관 양 계좌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전체적인 이것도 포지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럴 때 뭘 봐야 되냐? 밑에 보시는 선물 계좌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현재 6,600계약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2,650포인트 이상까지는 좀 올려붙이기는 쉽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여져요. 방금 얘기하신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그 기각이 나면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야당 대표의 선고 기일이 또 남아 있고요.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또 탄핵 기각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정치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딱 네 글자예요.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마도 이번에는 외국인이군 기관이군 전체적인 어떠한 이렇게 포지션을 좀 취할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뭐 매수 포지션을 저번 주에는 삼성전자로 끌어올렸다면 오늘은 삼성전자라든지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마이크론 실적이 안 나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는 떨어진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 자체가 좋게 나왔고 수익성 부분에 대한 건 마이크론 자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는 현재 낸드 플래시건 디램이건 가격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호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겁을 안 먹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요. 또 3월 31일 날 뭐가 시작되죠? 공매도가 시작됩니다.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지만 시장 자체는 변동성은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건 말 그대로 롱 포지션이 아니라 숏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숏 포지션에 베팅을 하는 그런 공매도기 때문에 어쨌든 공매도가 제기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시장은 밑으로 하락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으로 단단하게 충격을 받고 다시 2,600포인트, 2,700포인트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를 다져놓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3월 마지막 주까지 지나게 되면 4월 2일 날 뭐가 있나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엔 3월 마지막 주와 4월 첫째 주에는 시장이 싫어하는 이 딱 네 글자 불확실성이 아직도 잠재되어 있다는 점만 여러분들 체크해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종목 중에 어떤 것들이 가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면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연히 조정을 받아줘야겠죠.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큰 종목들이 6만 원을 넘어가서 이제 7만 전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6만 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버텨주느냐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의 이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절대 악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코스피가 어떤 시장에 지켜줬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지켜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지금 지켜주는 의미가 뭐냐면 약간 이런 거죠.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세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관세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네. 더군다나 미국에다가 우리가 3천만 대를 또 팔았다라는 수출 금액이 나오면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그다음 화신, 뭐 SL, 뭐 이런 자동차 부품까지도 옮겨오게 되는데 저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은 살얼음판 걷듯이 투자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이즈가 있는 섹터에 굳이 우리가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트럼프의 관세 영향은 아직도 수그러든 게 아니고요. 그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자동차, 반도체라고 보여지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없이는 생태계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그렇지만 자동차 쪽에서는 우리나라 없이도 미국의 유수의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가 오늘 간다 그래서 반등의 시작이거나 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고,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LB입니다. 금요일 날 많이 급락했다가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어떻게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라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에게 크나큰 생채기를 남겼고, HLB라는 회사는 가남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계속해서 FDA 승인을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생채기를 남긴 종목입니다. 저는
말 많은 종목,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들을 약간은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급등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70만 원대로 회복을 못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가지고 예전에 다시 부귀영화를 좀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와는 좀 반대적인 매수 포인트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다양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 경계감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노이즈가 있는 종목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전문가님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기회 또 어떤 쪽에서 포착하고 계실지 세 가지 준비해 주신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하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크보빵 인기입니다. 앞서 웨더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PC 삼립에서 새롭게 출시한 크보빵의 판매 호조에 오늘 SPC 삼립의 주가 강세 뛰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있는 건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오픈랜입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오픈랜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까지 이 오픈랜에 대한 연구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초개인화 AI입니다. 쇼핑이라든지 개개인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 AI를 중심으로 한 초개인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들과 내용 전문가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크보빵 인기입니다. 사실 저는 네. 오늘 이제 시장 준비하면서 이 이슈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크보빵이 출시됐다는 것도 오늘 네. 알았거든요. 네네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혹시 야구,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최강 야구 좋아합니다. 어쨌든 야구를 막 싫어하진 네. 않으시네요. 네, 네. 그만큼 요즘에 야구의 인기가 제가 봤을 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기점 이후로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이 꼭 크보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 프로야구 인기에 따른 테마들을 우리가 좀 준비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좀 개막을 했죠. 이 크보빵이라는 게 뭐냐면 KBO를 약간 한국말로 쉽게 얘기한 겁니다. KBO가 여러분 한국야구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쉽게 크보빵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바로 전 시간에 웨더 시간에서도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3일 만에 100만 개가 팔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SPC 삼립에서 내놨던 신제품들 중에 가장 단기간의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개막을 했는데요. 개막 2연전 다 전체 모두 매진을 해가지고 이는 1982년도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 프로야구 사상 최장기요. 그러니까 최고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2연속 매진이라는 건. 그래서 결국에는 21만 9,900명까지 관중객을 좀 모아갔는데요. 이렇게 개막전이 뜨거우면은 마지막 가을 야구까지도 또 뜨거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꼭 크보빵 이런 KBO 빵에 대해서만 집중하실 필요가 아니라 프로야구 테마라는 것도 여러분들 집중을 해보시면 상당한 좀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테마를 준비해봤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 종목은 SPC 삼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이 빵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기업이 SPC 삼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 10개 구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프로야구에 10개 구단이 있는데 그중에 9개 구단의 빵만 지금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제외된 게 이제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인데 만들 수가 없었겠죠. SPC 삼립과 롯데에는 또 롯데 웰푸드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라이센스를 줄 수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인기 구단 중에 하나의 롯데 자이언츠 빵이 없다라는 점은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3일 만에 100만 개를 팔았다라는 건 우리가 포켓몬 띠부실 아시죠? 그 포켓몬 띠부실이 엄청나게 유행이었던 것처럼 아마도 이번에 이 SPC 삼립이 만든 크보빵에도 그 띠부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야구 선수들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 그다음에 마스코트 이런 국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지금도 벌써 중고거래 플랫폼 아시죠? 그 중고거래 플랫폼에다가 이 띠부씨를 교환한다, 판다 이런 거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니까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땐 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아닐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포켓몬 띠부실이 아니더라도 야구에 관련된 야구 카드에 대해서도 인기가 많았듯이 그거를 좀 이어가는 띠부실의 그런 모객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SPC 3집이 가장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보고 싶은 종목은 CJ ENM입니다. 갑자기 빵 얘기를 하다가 왜 CJ ENM을 넘어왔을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CJ ENM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 KBO의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CJ ENM이 갖고 있고요. 어디서 방송 송출을 하냐? CJ ENM을 대주주로 가지고 있는 티빙이라는 여러분 OTT 플랫폼 아시죠? 그 티빙이라는 플랫폼에서 직접 생중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KBO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럼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 매출액이 늘어나서 결국엔 CJ ENM의 매출로 확대로 이어지는 그런 약간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KBO와 CJ ENM은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독점 중계권 계약을.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가 그러면은 과연 진짜 잘 됐을까 이렇게 살펴본다면 티빙 매출 자체가요. 4,300억 원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티빙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 33%의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CJ ENM의 흑자 효과에 정말 효자 노릇을 했던 그런 기업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아마도 올해 지금 개막전부터 굉장히 뜨거운 프로야구가 CJ ENM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크보빵을 직접 만든 SPC 3립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프로야구를 중계하고 있는 CJ ENM을 말씀드렸으면 또 프로야구의 약간 가지성으로 또 펼칠 수 있는 게 바로 게임 분야입니다. 그게 컴투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컴투스가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프로야구 게임 중에서는 가장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첫 번째. KBO와 컴투스가 연간 라이센스 계약을 합니다. 이 라이센스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1년부터 10년 넘게 컴투스와 KBO가 이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게임 유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야구 게임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선수들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구단 간의 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용병을 바꾼다든지 이런 약간 생동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KBO랑 직접적으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컴투스 프로야구라는 게임 자체는 그런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든지 약간 선수들이 신규 영입되는 시스템을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해서 게이머들한테 생동감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KBO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컴투스 프로야구 게임을 다운받는 횟수도 많아지고 심지어 2024년도에는 프로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컴투스 프로야구의 신규 가입 된 신규 유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는 세 가지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보빵 이 SPC 3립의 개인 자체적인 이 이슈보다도 개막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올 시즌 프로 야구 테마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제 강세 띄고 있는 SPC 3립뿐만 아니라 CJ ENM, 컴투스 쪽에서도 저희가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으로 첫 번째 테마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오픈랜인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까지 이 오픈랜에 대한 뭐 인프라 투자 뭐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오픈랜 자체가 어떤 건지랑요. 좀 어렵죠. 네. 준비해 주신 이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진짜 질문 잘해 주셨는데 오픈랜이라고 하면 우리 투자자님들이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픈랜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관심이 있으면요. 이게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딱 보시면 미국에서 LNG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좀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LNG, LPG, 결국 조선까지 지금 계속 확대가 되잖아요. 근데 오픈랜에 대해서는 연초에 조금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또 관심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봐야 된다? 관심들을 잃었을 때 지금부터 좀 봐야 됩니다. 오픈랜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 인터넷을 쓰거나 통화를 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다 주파수를 받아오는데요. 그걸 기지국에서 받아옵니다. 기지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현재 기지국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안테나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이라든지 무조건 한 회사로만 세워야 돼요.
딱 한 개 회사로만. 뭐 화웨이면 화웨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회사별로의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바꾸겠다, 개방형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오픈랜 기술인데요. 이거를 미국에서 오픈랜 기술을 왜 이렇게 자꾸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한다면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오픈랜 부품이라든지 기지국에 대한 기술이요. 물론 세계 1등은 아닙니다만 중국의 화웨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이 일단은 그게 눈에 가신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통신 기술을 넘겨줘 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보안이라든지 사내망이라든지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각자 자국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국가 안보적인 부분, 산업 전략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리하게 미국에서 오픈랜에 대해서의 기술은 분명히 통제하고 주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RFHI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건 영어로 그냥 쓰시면 돼요. RFHI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자체에는 일단 오픈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오픈랜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기지국이라는 거를 건설을 하고 거기에 이제 주파수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지국에 들어가는 증폭 전력기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파수 자체를 증폭시키는 전력기기인데요. 그거를 RFHIC가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기지국을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한데요. 삼성전자 참 안 하는 거 없죠. 그 삼성전자의 이 전력 증폭기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게 바로 이 RFHIC고요. 또 앞으로 미국 쪽에서 오픈랜 산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면 일본의 라쿠텐이라든지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같이 기지국을 좀 건설하기 시작한다면 RFHIC의 이 전력 증폭기는 앞으로도 또 수출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RFHIC 지금부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수혜주는 솔리드라는 회사예요. 아마 솔리드는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일단은 국내에서 정말 잘 알려진 통신 장비 기업 중에 하나고요. 오픈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기지국에서 주파수를 쏘잖아요. 근데 그 주파수를 바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스튜디오처럼 지하에 있거나 아니면 건물 안에 있으면 그 주파수를 받으려고 밖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부에서 내부 안테나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파수를 확대시켜주는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솔리드라는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 기지국을 점점 더 많이 세울 거 아니에요. 해외나 우리나. 그렇게 된다면 건물 안에서 쓰는 내부 안테나라든지 주파수 증폭기라든지 이런 거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간접적인 수혜주로 분명히 솔리드라는 회사는 지금부터 집중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HFR이라는 회사인데요. 좀 어렵죠. 오늘 오픈랜이라는 주제는 좀 어려운데 HFR을 말씀드리면서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 자, 기지국에서 내부 안테나로 오고 내부 안테나에서 우리 휴대폰으로 딱 오잖아요. 이 흐름 자체를 정말 물 흐르듯이 연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HFR 기술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현재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쫙 뚫려 있잖아요. 근데 길은 뚫려 있어요. 길 뚫는 건 누가 한다? 바로 이 RFHIC라든지 솔리드가 길은 뚫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HFR이 하는 일이 뭐냐?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도로에 구멍이 나거나 하면은 그걸 보수하면서 계속 길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 통신이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닦아주는 게 바로 이 HFR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리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결국엔 부품사하고 내부 안테나하고 이 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HFR까지 이렇게 좀 세세하게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뭐 전통적 강차로 꼽히던 이제 에릭슨이나 노키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와 같은 이 AI 반도체 기업들까지 이 오픈랜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이 시장이 커 나간다면 저희가 또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 국내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는 RFHIC, 솔리드, HFR까지 세 가지 종목 선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은 초개인화 AI인데 뭐 개개인의
개인의 취향에 맞춘 이제 그렇죠. AI 서비스입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상당히 무섭죠. 이게 그냥 우리가 검색하는 거를 내내 누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되거든요. 알고리즘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도 네. 알고리즘에 따라가듯이 네. 이 초개인화 AI는 여러분들 지금 기술 자체가 상당히 진보가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단답식으로 뭐 초록창이나 노란창에 물어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가 뭘 하나 물어보면 이 사람이 저번에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좋겠지라고 혼자서 심층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개인화 AI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업체인 아마존이라든지 아마존은 어떤 거라냐. 자가 맞춤형.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있다면 우리 그룹핑을 했어요. 아, 이런 사람들 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각자 개인 한 명마다 완벽하게 맞춤형 시스템으로 검색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내가 그냥 의자라는 거를 검색을 하면 저번에 샀던 의자뿐만이 아니라 내 체형, 내 키, 내 몸무게까지 맞춰준 그런 의자를 좀 추천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점은 뭐냐? 메타예요. 여러분들 옛날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변경한 메타라는 회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검색하고 있는 빈도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하면요. 그 검색에 대한 이력을 저만의 이력을 쫙 검색해가지고 맞춤형 광고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가 요즘에 어디서 돈을 버냐? 그 광고 노출 횟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초개인화 AI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내 기업들 많이 연결된 기업은 많이 없지만 대장주 격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오늘 또 데일리 아스탁 3가지 테마와 이슈, 종목까지 총 점검해보는 시간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답답한 푸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한 9주차 챌린지인데요. 저희 챌린지 룰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요. 매주 금요일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1주차부터 8주차까지 모두 성공으로 마무리한 챌린지인데요. 9주차 챌린지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제주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저전력과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부각받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공략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반도체 전반의 약세 속에서도 이 종목 지금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많이 줄여냈지만요. 그래도 1%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 CJ ENM입니다. 한한령 해지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감 그리고 3분기 한국과 중국 간의 동시 방영이 예정되어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면서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요. 현재 구간 2.36%의 플러스권 움직임 보입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1.78%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고요. 저희 1313 챌린지 9주차 보너스 챌린지의 저희 성공률은요 4.95%입니다. 일단 출발이 좋은데요. 전문가님 모셔보고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또 현황들 그리고 흐름들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두 가지 종목으로 저희 플러스권의 4.95%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도와주실까요? 네,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함께 볼 종목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조금은 개장 초에는 강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이 상승폭을 축소를 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조금은 아쉽죠. 이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에는 추세적인 상승세가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볼린저 밴드의 성질 특성상 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을 합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이 갈색선 제가 한번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 갈색선이 상단선이고요. 하단의 갈색선은 하단선입니다. 이 상단선과 하단선의 이 폭이 확장 이후에 축소를 하고요. 수축을 하고 다시 한번 확장 이후에 수축을 합니다. 보시면 최근까지도 확장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일정 부분 횡보하는 추세에 이어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폭과 하단폭이 수축을 하면서 에너지를 모아갖고 오늘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까지 터치를 했죠. 따라서 거래량만 조금만 더 유입이 되면서 이 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에는 단기간에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었던 흐름입니다. 좀 제가 봤을 때 한 2천만 주에서 2,5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기준만 잡았을 때에도 충분히 전 고점 돌파해서 신고가 터치할 수 있는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오늘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전 고점 마찬가지로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전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저점을 올리는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상승세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MACD 오실레이터 음봉 캔들이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기간의 조정 장세 안에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 하방 탄력이 그만큼 둔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상승에 대한 탄력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시점. 따라서 거래량 유입, 앞서서 말씀드렸던 2천만 주, 2,500만 주에 대한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종목 계속해서 상승한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CJ ENM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ENM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87%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자, 보시면 지난 2025년도 2월 20일 날 장주 슈팅이 나왔습니다. 14%까지 급등이 이어졌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붙지 않으면서 현재 단기간에 조정 장세가 만들어졌고요. 이 조정 장세 이후에 바닥권을 단단하게 다져놨습니다. 이 다진 가격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자,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 보시면 2025년도 자, 2월 18일, 19일 날 중요 파동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상승 파동 이어서 하락 파동의 저점을 최근에 2025년 3월 달에 총 한 6거래일에서 7거래일, 좀 최대 좀 길게 잡았을 때는 한 9거래일 정도 충분히 다지고 나서의 변곡을 만들고 나서 반등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 상승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이는 이 스토캐스틱이 침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어려운 개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자, 이 하락폭은 조금 더 깊어졌어요. 깊어졌는데 자, 이 파란색 과열 침체 구간에서의 침체 강도가 상승했죠. 보시면 침체 구간이 훨씬 더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게 무슨 얘기냐. 가격 자체는 반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걸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번 변곡 이후에 단기간의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주반도체와 CJ ENM 일단 두 가지 종목 모두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또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저희 장기 포트 또 점검을 받아보는 날이라서 기다려지는데 뭐 일진 전기 같은 경우 70%대, 하나 시스템은 거의 100% 가까운 이런 누적 수익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장기 포트 누적 수익률 5가지 종목으로요. 지금 3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전문가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좀 진단해 주실까요? 네, 지금 5가지 그 종목으로 이 누적 성공률을 300% 조금 넘겼죠. 312% 정도 되는데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기까지 이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진 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전기의 경우에는 자 이제는 단기간의 조정 양세를 대부분 다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5년도 1월 24일 그리고 2025년도 2월 18일 기준으로 고점과 고점, 이 양봉 기준으로만 고점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죠. 그것도 2025년도 3월 17일 장중 9%라는 강한 상승세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 이 파란색 선이 단기간에 넘지 못했던 하락 추세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전환이 된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3월 17일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란색 선 위에서 단기간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장중 4% 이상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하락 추세를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따라서 앞으로는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도 3월 11일 저점을 기준으로 오늘의 저점을 체크해 보면 이런 상승 추세. 자, 그러면 이 지금 단기간에 삼각 수렴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그 제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제주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확장을 하게 됐을 때에는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앞으로의 변곡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하나 시스템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 시스템은 드디어 성공률이 상승률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자, 전 거래일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이어졌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 증자로 인해서 이 하나 그룹주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 오래 가진 않았죠. 이렇게 중심선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오늘 4.53%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의 굉장히 특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구성 요소가 3가지죠. 상단선, 하단선, 그리고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은 22동 평균선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이 2025년도 2월 13일 날, 12일 날 장중 상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폭을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갔어요. 그리고 2025년도 3월 12일부터 단기간의 조정 장세를 거치면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폭과 하단폭 마찬가지로 수렴을 시켰는데 다시 한번 확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면서 이런 변동폭이 진행되는 이 와중에서도 이 황금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22동 평균선을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아주면서 최근에 단기 악재에도 불구하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틀 연속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할 텐데요. LS 에코에너지는 일진전기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진전기보다는 조금은 약합니다. 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하고 나서 상한가까지 함께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모로 애착이 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상승 랠리가 2025년도 단연도 12월 2일부터 강력하게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하락 추세도 반등을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이어졌을 때 이렇게 변곡을 만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는 그만큼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락했을 때 반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꾸준하게 하락이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났을 때에도 강력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025년도 3월 14일 날 장중 7%대라는 강한 상승세로 단기 저항 라인대를 돌파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추세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BHI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의 경우에는 이 2025년도 2월 18일 날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보시면 2025년도 2월 말부터 현재 3월 말까지 중요 지지 라인대인 19,000원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가격대를 반복해서 지켜주면서 오늘 장중 2.23%대라는 상승세로 이 중심선을 소폭 넘겼습니다. 따라서 이 볼린저 밴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볼린저 밴드가 확장 이후의 수렴 그리고 다시 한번 재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격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주가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응축을 하면서 밀집을 하면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거래량 기준을 잡았을 때 1,000만 주에서 1,200만 주 되는 거래량 2025년도 1월 22일 날 그 1월 22일에 한 80%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도 이 종목은 전 고점까지의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응축 과정 이어서 이 거래량 유입 확인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SOS랩 보도록 할 텐데요. 이 SOS랩도 이제는 단기 조정세를 대부분 다 마무리를 줬죠. 자, 보시면 2025년도 2월 달입니다. 2월 11일 날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고점을 계속해서 낮췄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2025년도 3월 12일 날 고점을 터치했고 그 다음 날 소폭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 하락 추세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오늘 중요 지지 라인대를 전거래일 지지받는 선에서 오늘 다시 한번 3.72%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락 추세의 영향권에 벗어나서 견조로운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하단에 보시는 이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는 양봉 캔들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추세적인 상승 기대해 보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사담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프로그램 끝내고 나서 이제 PD님이랑 저랑 전문가님께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단기 포트도 단기 포트지만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도 누적 성공률이 참 잘 쌓아 나가고 계시는 것 같다. 좋은 종목들을 잘 선정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저희 장기 포트 누적 수익률 300%대 넘어서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또 이러한 수익률들 함께 누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하시면서 시청자분들께 또 도움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2시 15분부터 진행을 하고요.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냐면 이제는 공매도 재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진행 이후에 재개 이후에 하락하는 업종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앞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 이제 재개가 됐을 때 떨어질 종목들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제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설명해 드리는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전거래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등대 기법에 대해서 수령 후 돌파 패턴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재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와 보시면 금요일 날 올려드렸던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올려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등대 기법에 대한 종목들 선별하는 방법까지 함께 잡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 교육방에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죠. 이달 말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는데 좀 걱정이 되시는 시청자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수혜주와 피해주 좀 구분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좀 잠시 후에 진행될 무료 공개 방송 주목해 보신다면 또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9주차 보너스 챌린지 2가지 종목 또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가지 종목은 바로 클리오와 HL 만도 2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클리오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주 포트에 빠짐없이 편입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클리오의 경우에는 이 정부가 올해 이제 5월부터 중국 정부에서 한한령을 해제할 것이다라는 움직임이 확산이 되면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특히 이 클리오의 경우에는 현지 중국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현지 시장에 대해서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 이 클리오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 의존도가 사실상 높았었는데 좀 축소했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 한한령 해제가 됐을 때에는 이 중국 의존도에 대해서 좀 더 확장을 시키면서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특히 화장품 업종들은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출액입니다. 2022년도에 10억 달러에서 2024년도 작년 기준이죠. 102억 달러까지 10배가 넘어가는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화장품 업종들은 앞서서 제가 여러 번 논의 설명을 드렸던 만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동시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화장품이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이제 한한령 해제까지 날개까지 달게 됐을 때에는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 수출액이 얼만큼 성장할 건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클리오의 경우에는 국내 브랜드 누니스라고 합니다. 이 누니스 개선을 통해서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상황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수요에 대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클리오 한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 화장품 관련주들, 이 파마 리서치부터 해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 추세를 강하게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클리오의 경우에는 조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2024년도 7월달, 6월달, 7월달 고점이 이 45,000원 라인대죠. 이 45,000원대에서 현재 21,000원대 라인대입니다.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넘게 만들어냈던 상황인데, 자, 이것도 최근에 올라와서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다른 화장품 종목 중에서도 조금 더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 저점 2025년도 3월달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최근에 조정 장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랠리, 이틀 연속 반등이 이어지면서 눌림목 이후에 강한 반등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방포까지는 무난하게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 22,200원, 손절가는 19,7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다음 종목은 HL 만도입니다. 이 HL 만도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센서죠. 인지 판단 제어 기능을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더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자율주행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북미 전기차 생산 증가와 신규 수주 확보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죠.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AI 로봇 시장 개화에 따라서 HL 만도의 스마트 세시 사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이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에 대한 수요는 조금씩 둔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동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전동화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에 관련한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완화시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중국에 대한 자율주행 부품에 대해서 규제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반사 이익까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HL 만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자, 현재 상승 랠리를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고 단기 조정 이후에 오늘 강한 반등세가 진행되고 있죠. 제가 이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함께하는 무료 교육 방에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9,300원 기준 잡고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와 HL 만도까지 저희 구주차 챌린지에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